가게서는 증시 갓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안지원. 쉬운 투자 곽상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녕하시지 않으시죠? 네, 그저께 큰 폭으로 하락했다. 어제 반등을 해서 이제 하락 끝난 거냐 했는데 뺨을 아주 크게 맞았습니다. 오늘 맞이하면서 각각의 생각이 많이 틀리실 것 같은데요. 말이 생각이 잘 안 나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연준이 지금 새벽에 저희들한테 타전했던 그 뉴스 기준으로 보면 YCC를 생각만큼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타격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조금 과하게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채권 시장을 보면은 그 일드 커브 컨트롤 관련해서 네. 그 얘기가 나온 이후로 오늘 아침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0.6684, 0.684, 네. 0.684%까지 올라갔다가 네. 장 끝나고 보니까 다시 내려왔거든요. 예, 예. 지금은 665 정도로 조금 내려왔어요. 금리가 그래서 내려왔다.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 가격이 다시 좀 올라갔다. 그렇죠.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다시 되돌림이 있었는데 희한하게 주식 시장에서는 시장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네네. 자, 일단 몇 가지 점검해야 될 게 있는데 사실은 가장 눈에 띄는 오늘 하락의 주도 업종이 하나 있었죠. 시장 일단 전반적인 얘기 한번 하고 주도 업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이제 마이너스 3.66%,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3.37% 떨어져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에서 각각 1조 그리고 3,7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네, 외국인은 대단합니다. 네. 거래소에서만 1조 샀고 코스닥에서도 한 3,800억 정도 샀다는 네. 얘기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700억 정도 팔았고 코스닥에서 1,800억 정도 팔았고요. 적지 않게 팔긴 했는데 만약에 YCC가 정말 괴멸적인 것이었다면 더 팔았어야 됐을 것 같기도 그쵸. 해요. 그죠? 네. 그리고 근데 괴멸적으로 느낀 곳은 따로 있었어요. 그렇죠? 기관은 오히려 마이너스 8천억. 거래소에서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1,700억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보다 지금 연준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게 기관이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어제 말씀드렸던 것도 또 있어요. 뭐냐면 오후장 들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약간 반대 매매성 흐름들이 나왔다는 거지. 신용 반대 매매. 예, 신용 반대 매매성 흐름이 물론 여기서 장이 한 번 더 빠지면 진짜 제대로 더 나오긴 할 텐데 오늘부터 벌써 그 반대 매매 권역으로 들어가는 그 경고 사인이 나오는 계좌들이 생기긴 했고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용 그 공여가 많았던 예를 들자면 뭐 저축은행 이런 쪽 소위 말하는 스탁론 네.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빠르게 지금 반대 매매가 형성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오후 1시 이후부터 시장은 못 오를 것이다 라고 제가 가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오늘 1시 이후로 시장이 못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부 신용 반대 매매가 나왔고요. 또 재미난 건 뭐냐면 증권사 쪽에서는 신용을 더 쓰고 싶어서 아우성이었었던 이게 같이 일어났어요. 한쪽은 신용 반대 매매가 나왔고 한쪽은 신용으로 더 사자 이것들이 같이 맞붙은 그런 날이었고 그렇다면 이거를 시나리오를 나쁘게 형성을 시켜보자면 여기서 한 방 내지 두 방 더 얻어맞으면 오늘 신용 쓴 사람들도 상당히 어려워진다 하면서 의외로 하락장이 올 수도 있다 라는 시나리오도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신용에 의한 매도는 신용 반대 매매는 매수의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도 거의 항상 그랬었죠. 하락의 주된 원인이 신용 반대 매매 때문이라면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그렇죠. 네, 그게 언제나 가장 확률 높은 찬스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금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부터 딱 언제 들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오늘부터는 심각하게 하고 일부는 또 오늘 또 진입을 했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냉정하게 현금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보면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게 또 저희 주식쟁이들과 주식 투자자들의 운명이죠. 네. 그리고 신용도 반대로 이제 다른 시각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그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네. 주식 시장에서는 왜 돌이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가 이제 해외에서 컸던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제 올해 예상 GDP 성장률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0.8%거든요. 예상치가. 이것도 네. 마이너스 1.2에서 상향한 수치고요. 네. 그것도 8월 11일 날 상향을 했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가 컸고 제일 높았던 게 우리나라고 뭐 일본의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한 6% 정도 되고 6%? 네, 미국은 마이너스 7.3%, 네. OECD 평균도 마이너스 7.5%고요. 네. 제일 심각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유럽 국가인데요. 네. 관광 수입 비중이 높기 때문이죠. 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입니다. 네. 이것도 코로나 2차 유행이 4분기에 오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이렇고요. 네. 이만큼 우리나라가 OECD에서 제일 경제 성장률이 높을 거다라는 네. 기대를 안고 있었는데 음. 최근에 며칠 동안 확진자가 굉장히 늘고 있죠. 네. 200명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거의 300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매도가 네. 이렇게 일시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았나 근데 이제 생각이 듭니다. 팬데믹에 의한 하락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그 뭐랄까 진단 키트라든가 바이오 관련 주식들은 플러스가 났어야 돼. 이렇게 많이 빠졌어도. 근데 플러스는 나진 않았죠? 근데 뭐 시젠 같은 전통 종목들은 그냥 뭐 조금 1% 정도 떨어졌는데요. 네. 그래도 코로나 테마주성으로 불리는 그런 종목들은 좀 많이 올랐는데요. 예를 네. 들면은 유나이티드 제약 어제와 더불어서 오늘도 상한가, 예. 뭐 진원생명과학 이런 데도 상한가고요. 네. 뭐 코로나 테마주들 중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도 꽤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통 진단시약 만드는 회사들은 오늘 별로 못 올랐다는 네, 뭐 거죠? 바이오니아나 시젠 이런 종목들은 네. 조금 쉬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완벽하게 이게 2차 팬데믹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또 좀 어려워요. 사실은 내용을 따져보면 그것 때문이 아니고 반도체 때문에 저는 오늘 가장 크게 떨어졌다라고 어제에 이어서 보여집니다. 오늘도 반도체 영향. 네, 반도체가 삼성 하이닉스부터 먼저 시작을 했고요. 어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낮아졌다. 그러니까 이미 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디램이라든가 낸드 이쪽의 수요가 꺾일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한 번 더 타격을 입었어요. 왜냐하면 코스닥에서 보면 정말 올해 상반기에 가장 히트 업종을 따져보자면 5G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니고 반도체였거든요. 예, 반도체에 있는 파운드리 관련 부품 소재 업체들이 정말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심지어 많이 오른 거는 거의 한 10배 넘게도 오른 주식이 있거든요. 작년부터 시작하면. 그런 상황인데 이 주식들이 굉장히 크게 흔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하락의 첫 번째 선두주자는 이런 그 팬데믹 관련의 흐름이라기보다도 반도체 관련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나 또 있고요. 또 하나 하웨이 건도 좀 있습니다. 하웨이가 쉽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로 반도체를 많이 쓰는 회사냐 생각을 해보면 쉽게 접근이 가능한데 TSMC에서 애플 다음으로 큰 수요처가 어디냐면 하웨이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웨이는 물량 뛰기로 하면 다른 어떤 회사보다 많은 물량을 소모하는 회사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사실 메모리를 파는 입장에서는 고사양 메모리를 파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개수로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웨이가 제대로 물건을 못 만들어서 계속 저 상태가 된다면 물론 풍선 효과가 있긴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많은 메모리는 누가 써주느냐? 상당히 상위권이거든요. 삼성전자 고객 중에서 하이닉스 고객 중에서도 상당히 하웨이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은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하락이 시장을 이끌었다는 게 시장의 본질적인 흐름이고 이것들을 이렇게 그 뭐랄까 빵 터트린 도화선이 된 것은 연준의 YCC에 대한 뭐랄까 좀 미적지근한 반응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죠? 그 포워드 가이던스도 별로 얘기하지 않았다. 연준에 대한 실망인데 전 조금 놀라운 거는 한국이 언제 그렇게 연준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었길래 미국보다 훨씬 세게 반응을 할까? 그렇죠. 국내가 3.7% 빠졌는데 예. 일본은 1% 빠졌고 중국은 1.4%, 네. 홍콩은 1.9%, 대만은 3.3%로 우리보다 네. 조금 덜 빠졌고요. 그리고 뭐 미국은 뭐 다우지수 기준으로는 0.3%밖에 안 빠졌고요. 우리나라만 좀 유독 많이 빠졌어요, 오늘. 그러니까 결국은 대만하고 같이 3%대 빠졌다는 걸 보면 오늘 하락은 연준 발이긴 한데 대만, 한국 빠진 걸 봐선 반도체발 하락이었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도체가 먼저 치고 나가니까 신용 한계 물량들 그다음에 투자 심리 악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작용하면서 이렇게 크게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네요. 네.
어떠셨어요 오늘? 저 오늘은 그저께 네. 타격과 좀 비슷한 타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좀 들든가? 그저께보다는 심리적으로는 네. 조금 더 무서웠어요. 심리적으로 무서웠다. 예. 네. 그저께는 이게 왜 빠질까? 음. 빠질 이유가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만 빠지지?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예. 나른 그런 느낌이었다면 네. 오늘은 좀 빠진 이유가 좀 보다는 명확했고 지난번보다는 네. 그래서 앞으로 더 빠질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던 게 네. 코로나가 앞으로 좀 더 늘어나게 되면, 확대되면? 예, 그런 우려가 좀 껴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어, 그러시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그저께보다는 그저께 이제 뭔가 시작되나 하는 두려움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오늘부터는 잘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해서 그저께보다는 현금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기 한 상황입니다. 근데 조금 애매하죠. 현금이 없는 계좌들이 이제 조금 골치 아파. 그쵸. 예, 그게 이제 조금 골치 아픈 상황인데 현금이 많았던 계좌들은 오히려 언제 어느 만큼 비중을 늘려야 되느냐인데 최악의 상황 시나리오는 이렇게 이건 어차피 대응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해요. 그럼 그때까지 계속 매수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현금 보유 비중을 좀 줄이기 시작하는 본격적인 과정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뭐 틀릴 수도 있지만 대응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고 저 있습니다. 신용잔고도 이제 16조 원이 넘어간 상태여서 네. 이런 3% 이상의 하락이 한 하루만 더 지속되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반대매매 물량이 좀 많이 쏟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반대매매 물량이 정말로 본격화되면 그거는 공포에 빠질 국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이 지금 3월 같은 대하락장이 다시 올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까지는 좀 과도한 생각인 것 같아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신용 반대매매 물량이 나올 때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잘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금이 없는 분조차라도.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용은 쓰지 말아라. 그다음에 너무 많은 레버리지를 끌어당기지 말아라 하는 말씀드렸는데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급하게 오거든요, 하락은. 그래서 이럴 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보루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현금 일부를 가지고 가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꾸준히 드렸던 거죠. 네. 네, 그리고 사실 연준의 회의록이라는 게 7월달 회의록이 이번에 공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이슈는 이제 오늘로 끝이고 더 이상 이제 악재가 새로 나오지 않는다면은 다시 네. 이제 좋은 종목들은 반등을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그러고 이제 사실 의사록 내용 이제 보도 나온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뭐냐면 그런 YCC에 대한 언급, 그다음에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만은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 경기가 계속 이제 회복되는 속도가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완만해졌다 하면서 이렇게 우려하는 그 흐름들이 있어요. 금융업종은 좀 우려감이 나타냈죠. 예,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연준은 뭐냐면 우려하고 있다라는 건 행동할 준비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반응이 안 좋으면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꼭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뉴스. 네. 네, 다른 뉴스는 뭐 테슬라 관련된 네. 뉴스인데요. 칠라노 자율주행 칩을 이제 삼성전자 대신에 TSMC를 택했다라는 네. 뉴스가 있어요. 장전에 나왔던 뉴스고 이것 때문에 좀 삼성전자의 기대감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네. 생각도 듭니다.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뽕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꾸 우리도 바라죠. 잘 되길 바라는데 그때 제가 이제 생각이 안 났던 단어가 펜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웨이퍼 단계에서 패키지를 한 거예요. TSMC가. 그래서 이 역동적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싹 다 긁어간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애플이 그쪽에 다 맡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삼성이 대응하고 있는 건 PLP예요. 이게 아마 판넬 레벨 패키지 이건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되면 진짜 혁신적이에요. 왜냐하면 웨이퍼는 동그란데 이거는 네모난 거예요. 그러면 버리는 거 없이 다 만들 수 있거든요. 칩이 보통 네모나게 나오니까. 근데 웨이퍼는 옆에 이제 끄트머리 날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만만치는 않다. 어찌되었건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객관적인 사실은 TSMC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앞선 것도 사실이다.
이 부분은 깔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역전을 지키고 간다면 그건 굉장히 좋다. 그거는 한번 기대해 보자.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7나노 저것도 국내 그 반도체 업체한테는 뭐 썩 좋은 뉴스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겠네요. 근데 파운드리 점유율이 어떻게 되죠 지금? 파운드리 점유율은 1Q 기준으로요. 네. TSMC가 54.1%로 네, 1위고 삼성전자가 54%. 15.9%로 2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자꾸 국뽕이라는 말씀드린 이유 아시겠죠? 이게 차이가 보통 차이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35%도 넘게 차이 나는 거잖아요. 50% 과반을 넘고 15%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뭐 기술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패키지 기술이든 뭐든 이렇게 차이가 한번 벌어졌기 때문에 근데 열심히 쫓아가면 되죠. 그러면 이제 베이스는 낮으니까 따라잡을 것도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객 예탁금은 어떻게 됐나요? 고객 예탁금은 아직 51조 4,500억으로 사상 최대치, 그것도 18일 기준이지만 네. 네, 아직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근데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한 1조 5천억 정도 줄은 거네요. 그렇죠? 양시장 합쳐서 한 1조 5천억 가까이 샀으니까. 네. 네, 그러면 이것도 내일 모레 어떻게 고객 예탁금 나오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고객 예탁금 무슨 생각을 할까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대목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제 오늘은 충격을 많이 받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덜덜 떠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조금 좀 거칠지만 가볍게 좀 말씀드리면 이런 일은 자주 있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은 자주 있는데 일종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전반적인 하락, 전반적인 무너짐이라고 보기에 지금 잡히는 내용들이 아직 완전치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먼저 땡겨서 우려를 땡겨서 지금 현가화 시킬 필요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물론 항상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현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건가 그 생각을 또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전해주실 얘기? 네. 이제는 이제 앞으로 어떤 이슈를 주목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예. 이제 9월부터는 이제 미국 대선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미국 네. 대선 관련된 소식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미국은 이제 대선 이전에 토론회가 3번 있습니다. 네. 9월 29일, 10월 15일, 10월 22일 이렇게 3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토론회 이후의 지지율 흐름이 대선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월스트리트에서는 이제 보통은 공화당을 지지했는데 이번에는 좀 민주당 쪽을 지지를 하는 것 같아요. 월가가? 네, 네. 월가의 표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별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트럼프 당선과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당선 그리고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할 것이다. 세 번째는 바이든 당선,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 네 번째는 바이든이 당선,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 이 중에서 이제 시장 측면에서는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 거는 3번입니다. 바이든 당선 그리고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는 거. 예. 바이든과 민주당이 아니라 바이든과 공화당인데요. 네. 이유는 이제 트럼프가 이때까지는 좀 단독적인 그런 정책 리스크 때문에 많은 분란을 일으켰잖아요. 네. 이런 리스크는 좀 해소가 되면서 사실 바이든이라고 무조건 환영을 받는 건 아니고요. 예. 우려하고 있는 거는 이제 법인세 인상 이런 공약들이 좀 우려가 되는데 네. 아무래도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면은 이런 정책 우려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해서 세 번째를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로 뽑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워스트 시나리오도 말씀을 드리면요.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고 그리고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는 시나리오. 지금 이렇게 된다면 이제 트럼프의 독단 정책이 지속이 될 것이고 우여하고 맨날 싸울 것이고. 네, 앞으로도 4년 더 싸우겠죠. 네. 네,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렇게 힘겨루기를 지속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책 모멘텀이 좀 부재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원까지 하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막 쭉쭉 밀어붙이죠. 하긴 뭐 트럼프가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면 계속 티격태격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 워스트 시나리오로 갈 확률은 좀 낮아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월가 입장에는 아주 곤란합니다. 트럼프가 돼도 싫고 바이든이 돼도 못 믿겠고 네. 이런 감정이 지금 섞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대선 참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그래서 미국 대선 전에 과연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 하는 고민은 조금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것은 우리는 기업에 집중하자. 네, 기업에 집중하고 기업이 앞으로 계속 좋아지는 기업에 집중하자. 네,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충격 많이 받으신 우리 구독자 그리고 투자자 분들한테 한마디. 네, 저도 위로의 아까 말씀을- 참 공감되는 말씀인데 이게 참 투자자의 숙명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날은 앞으로도 많을 거고 네. 어쩔 수 없이
이런 날이 많고 또 이거보다 더 심한 날도 더 많아야지 앞으로 수익률이 좋은 날도 더 많을 수 있고 더 많은 기회를 우리가 포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럴 때일수록 더 힘내시고 오히려 좀 독서를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기회로 네. 삼으시는 게 훨씬 더 마음 건강에 좋을 것 같고요. 네. 코로나가 좀 음. 많이 퍼지는데 저는 좀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재미삼아 계산을 해봤는데 오늘 시가총액이 날아간 게 코스피에서만 60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하루 많이 확진자가 많이 날라갔네. 288명인데 한 명당 2천억씩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 하나면 되겠지라는 생각 버리시고 마스크를 잘 착용을 해서 미치겠다. 사명감을 갖고 코로나에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 확진자가 빵명이 되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아, 저는 걱정인 게 IRP 가입하신 분들하고 9월 달에 강연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 추세면 강연회 어렵죠.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약속은 했는데 이거 큰일 났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이고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마음줄을 놓치지 마십시오. 어차피 계속 영원히 올라갈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정 그렇다고 이게 새로운 하락이냐? 아, 그것도 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냉정하게 시장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많이 올랐으니까 한번 빠질 수 있었던 것이고 근데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매의 눈으로 보긴 하셔야 되겠지만 이 심리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심리는 다 잡으시고 그래 벌을 때도 있으니 잃을 때도 있고 그렇다면 또 다시 잃을 때가 있으면 다시 벌을 때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조금 의연하게 시장에 좀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 촉으로는 지난번 3월에 느꼈던 그런 뭐 이렇게 엄청난 두려움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단기적으로는 앞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신용 문제로 인해서 단기 쇼크는 또 추가적으로 올 수는 있어요. 그것까지는 감안하시고 그렇다면 내가 주식을 몽땅 들고 있어서 비나이다 하는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아, 나 현금 있어. 거꾸로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나 현금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대응하지? 이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시장이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신만 바짝 차리면 뭐에 물려가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네, 정신을 꼭 차리시면서 시장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내일 미국 시장 떨어진 것까지 반영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내일 미국 시장 한 1.5% 떨어질 것까지 오늘 지금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장 빠지더라도 괜찮아요. 1% 언더로 빠지면 미국 시장. 그래서 오히려 괜찮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위로의 말씀을 너무 많이 던진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분명히 제가 보기엔 미국 시장 빠지는 거 반영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고 미국 시장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이상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